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법무부가 4.3 수용인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 청구를 검찰에 지시했는데요. 관련 업무를 진행할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4.3 당시 아버지가 형무소에 끌려가 평생을 수용인 자식으로 살아온 문법윤 할아버지. 최근 아버지의 판결문을 확인하고 7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 재판이라도 한번 해볼 생각으로 동생하고 우리 해보자. 이거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그냥 놔둘 수 없다 해가지고. 제주 4.3 수용인 명부에 기재된 인원은 2,530명. 지금껏 개인별로 판결문을 찾아내 재심을 청구해야 했지만 법무부가 일괄 직권재심을 지시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합동수행단이 출범했습니다. 수행단 구성 인원은 검사 3명과 수사실무관 3명, 경찰 2명 등 8명. 앞으로 수용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의 성명과 선고일자, 형량 등을 정리해 이들의 생존과 유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소장과 판결문 등 소송 기록을 최대한 복원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직권재심은 변호사 없이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기 때문에 변론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료가 넘어오면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가능하면 권고한 모든 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유족들이나 당사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판식에는 김호수 검찰총장도 참석해 불행한 과거사 바로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합동수행단에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재심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한편 김 총장은 현판식에 앞서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4.3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보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직권 재심을 통한 수용인들의 명예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사업에 찬성하는 대가로 전 마을 이장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와 관련해 사업자 대표와 전 이장 등이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이 당시 담당 변호사이던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변호사 수임료 대납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며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이 제주시 조천읍 선을 1위 전 이장 정모 씨를 상대로 이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2월. 주민총회를 통해 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는데도 이장이 주민 뜻에 반해 사업자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7억 원을 받는 협약서를 사업자 측과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 측은 정 전 이장의 변호사 선임료 400만 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정 전 이장이 반대측 주민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을 때도 사업자 대표 명의로 변호사비 5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 전 이장 측 담당 변호사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사업 반대 주민들은 고영권 부지사가 사업자 측이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내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아 배임 증제와 수재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사업자와 제주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불법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동물 테마파크 사업 기간을 또다시 연장해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사건 수임 당시 정 전 이장과 함께 찾아온 이가 동물 테마파크 관계자인 줄 몰랐고 수임료 입금자도 동물 테마파크 대표인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무산 위기에서 가까스로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된 동물 테마파크. 이번에는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변호사 시절 받은 수임료를 놓고 반대 주민들이 고발에 나서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제주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기간을 2024년 말까지 3년씩 연장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 타운은 2017년 이후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제한 등의 영향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JDC는 중국 기업들과 협의해 2단계 사업인 신화역사 테마파크와 호텔과 리조트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인 4천여 명을 기록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송은일 기자가 박형근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가 괜찮은 건가요? 예,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거를 우리 사회가 감당하고 간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도의 환자 발생 증가 추이는 예상했던 범위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걱정은 12월에 이제 본격적인 추이가 시작되고 나서 작년처럼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지 않을까,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병상 확보라든지 이 의료 시설이 좀 준비는 잘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제주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전체 급성기 병상 중에서 공공병원 병상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중환자실도 많이 확충이 돼서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하루에 한 200~300명 정도가 한 2주 이상 지속돼도 감당할 수 있는 병상은 준비는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 의료 인력도 상당히 지금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데 이 의료 인력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방역 인력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인력으로는 50~60명 이상이 지속해서 50~60명 정도가 지속해서 발생을 하면 감당이 좀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여름의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한 200명, 300명 정도가 발생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로나 발생 이전에 한겨울에 12월, 1월에 하루에도 독감 환자들이 수백 명씩 생겼는데도 아무 잘 인식 못하고 지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게 안 돼서 못하는 거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병원에서 위중증 환자를 돌볼 중환자 전담 전문 간호 인력을 빨리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비군처럼 우리가 보완을 해서 인력을 갖고 있어야 어느 병원이든지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속될 수 있다.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좀 예산을 편성하셔서 추가 인력을 채용해서 교육 훈련을 시켜놔야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좀 시민들의 어떤 방역 의식이 좀 약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초기에 비해서 손 씻기를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손 씻기를. 수도꼭지가 보이면 이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손세정제가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네. 손 씻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이 언제일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즐긴 놈이 이긴다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즐기게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서 함께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당산제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당산제를 지내온 강진의 한 마을이 마을 음악회를 통해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슬픈 가락에 맞춰 백색 장삼을 걸치고 우아한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 무형문화재 지전춤입니다. 곧이어 무대에 오른 놀이패는 신명나는 가락을 만듭니다. 마음이 그냥 하늘로 날아같이 좋습니다. 야. 이렇게 맛있고 모든 분을 만나기 좋고. 70여 세대가 모여 사는 강진군 화방마을의 주민음악회.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며 주민들이 선돌 감기를 비롯한 당산제를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는 당산제를 주민들의 마을 음악회로 한 단계 발전시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는 농악놀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음악회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기도 좋고 너무 좋네요. 좀 더 키워서요, 이 번역별로 농촌 마을에 이 근처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가을역 농촌 마을에 펼쳐진 작은 콘서트. 추수를 마친 주민들은 모처럼만의 여유를 즐기며 마을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네, 어제보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찬 북서풍에서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바뀌었는데요. 어제보다 2, 3도 올라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초겨울 추위가 잠시 풀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12도, 동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11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7도, 남부 지역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 17도 안팎에 그치면서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1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에는 꽤 쌀쌀하겠고요. 주말까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에 위촉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감사위원회 신규 위원 5명 가운데 4명을 퇴직 공무원으로 위촉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감사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연동 재원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제주도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주시 연동 재원아파트 일대 3만 5천 제곱미터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11개 동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기존보다 44세대 늘어난 700세대로 구성됩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인가 등의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동료의 식사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캄보디아인 33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7시 20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침 식사에 농약을 넣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 캄보디아인 30살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사건 현장에 남은 휴지 뭉치에서 검출된 DNA를 증거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자백을 하고 사과했지만 재판부는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일형사부는 지난 2012년부터 9년 동안 제주시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상대로 200여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8살 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합리적 재량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요청은 피해자인 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일형사부는 지난 4월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둔기로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7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고령의 치매를 앓고 있고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